지난 시간에는 그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했는데,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다이버시티 컴바이닝 기법, 특히나 이제 우리가 리시버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봤는데, 그래서 리시버 다이버시티의 경우에, 그러니까 트랜스밋 안테나는 하나밖에 없고, 리시버 안테나는 이렇게 L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안테나 1, 안테나 2, 쭉 해서 안테나 L까지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수신 신호가, 그러니까 첫 번째 안테나는 Y1, 뭐 두 번째 안테나는 Y2,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YL이죠. 그다음에 페이딩, 그렇죠? 페이딩은 컴플렉스 가우시안 그 분포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여기 H1, H2 쭉 해서 HL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H1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쓰기는 H1은 우리가 A1 곱하기 2의 J phi1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레일리, 그렇죠? 라고 가정을 우리가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 두 개의 값 모두 그러니까 리시버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CSI at receiver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Channel State Information. 그러니까 Channel State Information에 해당되는 게 다 A1, 뭐 phi1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를 이제 그 맥시멀 레이셔 컴바이닝을 복잡하게 유도를 했는데, 그거를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 채널을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 거니까, 이거를 벡터 형식으로 쓰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H 벡터를 우리가 H1, H2 이렇게 쭉 해서 HL까지, 그래서 L 디멘셔널 어떤 벡터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노이즈도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그 안테나에서의 노이즈를 이렇게 뭐 N1, N2 쭉 해가지고 NL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써가지고 벡터 형식으로 쓰면은 이제 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우리가 원하는 신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X가 이렇게 있죠. X가 이렇게 있고, 그게 어떤 H라는 그 페이딩 그 벡터에 이렇게 실려 있고, 그다음에 근데 이게 지금 벡터가 아니죠. X는. 그렇죠? 요건 스칼라입니다. 요건 스칼라니까 요 우리가 원하는 신호가 어떤 H라는 그 페이딩 벡터에 이제 개수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요건 이게 개수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L차원 그 노이즈 벡터가 이렇게 섞여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X를 뽑아내는 거예요. X를 뽑아내기 위해서 뭘 하는 거냐? 이게 이렇게 뽑아낸다. 뭐 이렇게 하려면은 항상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적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랑 내적을 해주면 되냐면, 사실은 H로 내적을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게 그 앰플리튜드를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normalized 된 벡터에다가 그 이제 내적을 취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지금 y 벡터를 우리가 이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y 벡터를 그러니까 h 벡터에다가 어떤 스칼라 x가 곱해져 있고, x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2D, 그러니까 컴플렉스 넘버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x를 뽑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리시버에서 허미션 매트릭스를 이렇게 곱해주죠. 앞에다가 이렇게 곱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다가 곱해주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양변에 이 벡터를 곱해줍니다. 물론 제가 지금 곱하는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예요. 크기가 1인.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는 뭐 원래 이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H 벡터의 허미션에 N 벡터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은 그 맥시멀 레이쇼 컴바이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사실은 BPS 스케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긴 했었죠. 커페이징을 먼저 하고 이제 그 웨이티드 에버리징 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맥시멀 레이쇼 컴바이닝이라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잠깐 리뷰를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Z라는 어떤 디시전 스태티스틱을 만드는데 H1 컨주게이트에 그 다음에 뭐 Y1 더하기 H2 컨주게이트에 뭐 Y2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 컨주게이시 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사실 뭐가 됩니까? A1에 2에 마이너스 J phi1이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는 행동이 우리가 코페이징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시 나오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을 벡터 오퍼레이션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노멀라이즈만 안 된 거죠. 네. 사실 제가 PSK를 가정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 사실 QAM을 가정을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프로세싱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세한 유도 과정은 뭐 왜 해줘야 되느냐 뭐 이런 것까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왜냐하면 QAM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앰플리튜드에 인포메이션이 있죠. 그래서 그 앰플리튜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허미션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H 벡터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1 플러스 3J이고 2 마이너스 2J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H의 이 벡터에 허미션 있죠? 허미션은 뭐가 되냐면 일단은 로우 벡터로 써야 되겠죠. 그렇죠? 로우 벡터로 쓰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해가지고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 마이너스 3J가 되고 여기는 2 플러스 2J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트랜스포즈 대신에 이제 허미션을 쓴다. 그리고 여기를 이 H를 뭐라 그러냐면 허미션 오퍼레이션, 허미션. 그래서 H 허미션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벡터의 H 벡터의 허미션에다가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적을 해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H 벡터의 놈의 스퀘어가 되죠. 그러니까 놈 스퀘어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내적을 하면은 스칼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벡터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 하면 스칼라가 나오는데 그 스칼라가 정확히 놈 스퀘어랑 똑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어떤 H 벡터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밑에 식은 H 벡터가 리얼 벡터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안 해도 성립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금 컴플렉스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2D 상에서 노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산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그 맥시멀 레이셔 컴바이닝 지금 MRC를 그 likelihood ratio 가지고 유도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단순히 이 수식에서 우리가 뽑아내고자 하는 인포메이션이 x다라는 관점에서는 요걸 뽑아내려면 사실은 그 옆에 있는 거랑 요 벡터의 그 허미션 그 벡터를 곱해줘 가지고 이제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내적을 이용해서 뽑아낼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여러 번 했으니까. 하다못해 뭐 통신 우리 처음 배울 때 했던 것도 사실 그 보면은 오퍼레이션이 딱 그 내적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통신공학 시간에 뭐 DSB 모듈레이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뭐 메시지 시그널이고, 그죠? 이런 거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왜 이런 DSB 모듈레이션, 더블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 할 때 M of T를 어떻게 뽑습니까? 뭐 기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뭐 M of T에 비례하는 뭐가 나오죠, 그렇죠? 또 뭐 어떤 비례하는 어떤 거, 그러니까 비례하는 거야. 뭐 어차피 볼륨 조정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데. 그럼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은 이 그 내적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 곱해서 이 로우 패스 필터링은 사실은 이거는 그 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적분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적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뭐 A1 뭐 쭉 해서 AN까지 벡터가 있고 그다음에 B1 쭉 해서 BN까지 벡터가 있고, 이거 내적하라 그러면은 A1 B1 더하기 이렇게 쭉 해가지고 AN BN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곱한 다음에 이렇게 더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곱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링 이거 더하기라고 했었죠, 그렇죠? 에버리징 취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적분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션이나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오퍼레이션이나 개념상으로는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적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 이런 거가 우리가 원하는 신호가 있고 그게 어디 달라붙어 있으면 얘가 그러니까 실려서 보내지는 건데 얘를 뽑고 싶다, MOVT를 뽑고 싶다 그러면 이 녀석하고 내적시키면은 요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DSB 볼 때도 많이 했고 우리가 뭐 프레 트랜스폼도 뭐 기본적으로 그런 수식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리시버 다이버시티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를 다 한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다란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이루어진 게 통신에서 그러니까 2000년 좀 전에 90년대 말에 이제 트랜스밋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술은 2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그 개발된 지 얼마 안 되는 기술입니다. 사실은 뭐 20년이면 뭐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별로 긴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배우는 대부분의 학문들은 이미 50년 전에 다 끝난 이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다른 과목들에서 나오는 내용들 이렇게 들어보면 이미 50년 전에 다 셋업된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지금 트랜스밋 다이버시티 이쪽은 사실은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만큼 뭐 임팩트가 컸었던 거고요. 최근 그 발견 중에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리시버에서 그 브랜치 여러 개 세우는 거는 뭐 이렇게 충분히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 트랜스미터를 이렇게 2개 세우는 거죠. 뭐 2개든 3개든 근데 편의상 2개만 세웁시다. 그래서 트랜스밋 안테나를 2개를 세운다. 그러면 이쪽 패스에서의 페이딩은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 RSI 같은 거 이제 무시하고 할 테니까 어떻게 됩니까? 별 말이 없어도 frequency flat fading이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2에 J V2 하고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리시버 안테나는 지금 뭐 실내에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뭐 라인 오브 사이트 패스 같은 건 없고 그래서 그냥 레일리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받는 신호를 우리가 이제 Y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치드 필터 아웃풋을 그럼 Y는 뭐가 됩니까? Y는 일단은 여기서도 X를 보내고 안테나 1에서도 X를 보내고 안테나 2에서도 그냥 X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테나 1 그렇죠? 여기 안테나 1에서도 X라는 심볼을 보내고 안테나 2에서도 X라는 심볼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우리가 다이버시티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이 H1과 H2가 인디펜던트 페이딩이기 때문에 그렇죠? A1이 클 때 뭐 A2가 뭐 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A1이 작을 때 뭐 A2가 커지면은 우리가 뭐 적당히 다른 패스가 있으니까 신호가 X가 잘 전달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이버시티 컨셉이니까 그냥 똑같이 둘 다 X 보내면 되겠다. 그럼 타임 리소스나 프리퀀시 리소스를 더 쓰지 않고 다이버시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전개를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Y가 H1 곱하기 X 빨간색을 쓰기 싫었는데 어쨌든 H1 곱하기 X 그 다음에 H2 곱하기 X 더하기 N 뭐 이렇게 되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N은 N1하고 뭐 N1 플러스 N2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 N은 이거 채널에서 날라오는 게 아니죠. 이건 노이즈입니다. 이건 노이즈. 노이즈는 채널에서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있다 그랬죠? Y라는 게 리시버가 있으면 이 리시버가 여기 Y 있잖아요. 여기 리시버가 있으면 여기 RF 그 프론트엔드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RF 쪽에 뭐 필터 있고 뭐 저기 뭐 앰프 있고 LNA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LNA가 보면 뭡니까? 이름이 로우 노이즈 앰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노이즈가 섞인다는 얘기예요. 로우 노이즈 앰프라는 게 로우 노이즈 앰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돼야 됩니까? 리시버에서 처음에 증폭기는 비싼 걸 써야 되겠구나. 노이즈가 작은 거. 하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리시버 그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그 안테나 그 다음 바로 그 단에서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역으로. 왜냐하면 노이즈가 많이 생기니까 로우 노이즈 앰프를 쓸 거 아니에요. 노이즈가 별로 안 생기면 쓰겠습니까? 안 쓰죠. 싸구려 쓰면 되지. 그러니까 이 노이즈라는 게 채널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 가끔 보면은 이거 수식 쓰라 그러면 여기 노이즈에다가 N1 플러스 N2를 이렇게 써버려요.
그건 전혀 아닌 거죠. 그러면 안테나 트랜스밋 안테나 1 쪽에서 뭐 노이즈가 또 타고 들어오고 트랜스미터 2에서 노이즈가 타고 들어오고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노이즈는 리시버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리시버에서 채널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AWGN은 왜 그런 식으로 모델링했냐? 그건 그냥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 거지. 예. 마치 채널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채널이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것처럼 쓰는데 사실 정확하게 노이즈 발생 위치는 리시버에서 자체 발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리시버가 있으면 리시버가 하나 있다. 지금 리시버 하나 있잖아요, 그죠? 리시버 하나 있으면 노이즈도 하나지. 그러니까 이게 n이에요, n. 네? n1, n2가 아니고. 요거는 지금 h1하고 h2는 다 이건 뭡니까? 이건 채널이 어떻게 생긴다는 거죠. 멀티패스가 어떻게 돼가지고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h1이 크고 뭐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작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h1 플러스 h2의 x 플러스 n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이 h1도 컴플렉스 가우시안이고요. h2도 컴플렉스 가우시안이에요. 그래서 컴플렉스 가우시안, 인디펜던트한 컴플렉스 가우시안 두 개를 더하면 그것도 컴플렉스 가우시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컴플렉스 가우시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이버시티 게인이 없습니다. 다이버시티 게인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얻는 최종 신호의 형태가 항상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얻는 신호가 뭐 이런 수식들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수식이 만약 나오지 않는다. 리시버에서 이걸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면 다이버시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MRC에서 우리 그 기억을 해보면 그러니까 에서 우리 두 개짜리만 해봅시다. 두 개짜리만. 그러니까 y1은 뭐였었죠? h1에 x 플러스 n1, 그죠? 그다음에 y2는 h2에 x 플러스 뭐 n2 이런 거였었죠. 그러면 MRC 하면 어떻게 됩니까? Maximum Ratio Combining 하면은 우리가 뭘 만들어내요? Z라고 이름 붙인 거에다가 어떻게 되죠? h1 컨주게이트의 y1 더하기 h2 컨주게이트의 y2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돼요? 한번 대입해서 한번 해봅시다. h1x 플러스 n1 플러스 h2 컨주게이트의 h2x 플러스 n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컨주게이트하고 자기 자신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h1에 이거 더하기 그다음에 h2 컨주게이트 h2x 플러스 h2 컨주게이트 n2 이렇게 되죠. 제가 이걸 빼먹었네. 이거를 빨리 이걸 바꿔 써야 되는데 h2에 이게 뭐죠? 놈의 스퀘어가 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h1 스퀘어 놈 스퀘어고, 이건 h2 놈 스퀘어고 x 더하기 뭐 h1 컨주게이트 n1 더하기 h2 컨주게이트 n2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요게 노이즈 성분이에요. 요게 새로 만들어진 노이즈 성분이고,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그널, 우리가 원하는 심볼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죠? 심볼은 여기 들어가 있고, 그 앞에 요 곱해지는 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은 한쪽에 H1이 예를 들어 상쇄 간섭을 받아서 굉장히 나쁘더라도 이 H2라는 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둘 다 나빠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썸을 하게 되고 놈 스퀘어에 그러니까 썸을 하게 돼 있거든요. 요거 이제 MRC를 하게 되면 반드시 요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좀 전에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뭐 y 이꼴 뭐 h1 플러스 h2에 뭐 x 더하기 n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트랜스밋 다이버시티의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트랜스밋 안테나 달랑 두 개 있는데 그냥 여기다 x 보내고 여기다 x 보내자. 그러면은 리시버에서 다이버시티가 얻어지냐? 그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MRC처럼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MRC처럼 되려면 미리 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그러니까 미리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테나 두 개 있고 트랜스미터 안테나 두 개가 있어요. 리시버 안테나는 하나인데 미리, 그러니까 지금 채널은 여기서 채널이 지금 H1이고 여기서 채널이 이제 H2라고 했었죠.
트랜스미터에서 프리코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곱해줍니다. 미리 그러니까 H1 컨주게이트를 미리 곱하는 거예요. 뭐 마찬가지로 안테나 2에서도 미리 곱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미리 곱해서 보내주면 received signal Y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H1 그러니까 지금 보내는 거는 전부 다 이제 X를 보내는 거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X에 H1 컨주게이트를 곱해서 보내는데 여기서 채널에서 H1이 이제 곱해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안테나 2에서 온 거, 그러니까 안테나 2에서 온 거는 H2를 곱해서 보내고 채널에서 H2가 곱해지죠, 그렇죠? 페이딩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요게 페이딩인 거죠. 요게 이제 페이딩이고요. 그러니까 페이딩.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from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TX 안테나 1에서부터 이제 그 리시버까지,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from TX 2에서부터 리시버까지. 그 다음에 플러스 n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시버는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H1 제곱 H2에 놈 스퀘어에 x 플러스 n.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MRC를 했을 때에 그러한 그 decision statistic하고 똑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diversity gain이 2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diversity gain 2. 그러니까 즉 두 개의 리시버 안테나를 세운 것과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다. 근데 실제로 그 BR을 이제 그려보면, BR 그려보면, 뭐 이렇게 BR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안테나에서 보낸 그 DB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죠? 그러니까 심볼 에너지 퍼 그 그러니까 SNR이죠. 그러니까 SNR 퍼 심볼. 뭐 퍼 비수로 해도 상관없어요. 뭘 하든지 간에. 퍼 비수로 하든 퍼 심볼로 하든 제가 S로 적어서 어쨌든 어떻게 됐던 간에 이거를 그 퍼포먼스를 보면 이제 그러니까 L이 2니까 이게 약간 플랫하진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기울어진 모양을 나타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시스템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미모식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2x1 그러니까 미모 시스템이 되겠죠. 2x1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미소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소라는 거는 이제 multiple input, single output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미소 시스템이 되는 거고, 원래 배웠던 거는 우리가 receiver diversity 시스템은 이제 1/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transmit 안테나 하나에 receiver 안테나 2개. 그러면 이거는 CMO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single input, multiple output 시스템인데, 성능을 그려보면 이게 라인이 2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x1이 여기 있고 1/2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receiver diversity가 더 성능이 좋죠. 그렇죠? receiver diversity가 더 성능이 좋다. 어느 정도 좋냐면 3dB만큼 좋아집니다. 3dB만큼 receiver diversity가 더 좋아요. 그러면 수식은 똑같이 생겼는데 왜 그러냐?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먼저 CMO 시스템을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근데 이 receiver 안테나 2를 생각해 보면 이게 안테나 2고요. 이게 안테나 1이라고 보면 이 안테나 2가 받는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얘가 받는 에너지는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소에 비해서, 그러니까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시스템에 비해서는 이 안테나를 세우지 않았으면, 안테나 2를 세우지 않으면 이 여기에서 받는 에너지는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버려지는 그 에너지였죠. 그렇죠?
그 버려진 에너지를 그냥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안테나 2를 세워서 이렇게 새로 그걸 이제 모은 거죠. 이렇게 컴바인 한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미소 시스템의 경우에, 즉 트랜스밋 다이버시티의 경우에는 우리가 트랜스밋 안테나를 이렇게 두 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X를 보내고 X를 보낼 때 에너지가 계속 들죠. 트랜스미터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안테나 1에도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고 안테나 2에도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돼요. 근데 이 시모 경우에는 싱글 인풋 멀티플 아웃풋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한 대만 X 보낼 때 그냥 한 번만 쏟아붓죠. 네, 그래서 그 에너지에서 두 배만큼 이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이버시티 게인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즉 뭐 하나가 채널이 나쁠 때 나머지 채널이 좋다, 뭐 이게 이제 다이버시티 그 게인의 입장이고, 그거 말고 그러니까 에너지 관점에서 두 배 손해가 나요. 예, 그래서 이 싱글 인풋 멀티플 아웃풋 시스템이 좀 더 좋다. 그러니까 트랜스밋 다이버시티보다는 리시버 다이버시티가 더 좋다, 성능이. 그러면은 리시버 다이버시티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휴대폰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다운로드를 원하지 업로드는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로 다운로드를 원하니까. 근데 우리의 휴대폰은 굉장히 사이즈가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2분의 람다 이상으로 뭐 람다가 2GHz 때는 얼마였습니까? 30cm였나요? 네. 15cm, 그쵸? 15cm인데 반파장이면은 뭐 7.5cm, 그쵸? 그 정도를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데 7.5cm 떨어져가지고 잡으려면 사실은 그 휴대폰에서는 사실 안테나 세워봐야 두 개, 그 정도밖에 못 세우죠. 두 개밖에 못 세운다고요. 근데 리시버, 그러니까 트랜스미터 그 기지국 입장에서는 뭐 안테나를 뭐 지금 뭐 100개 세우려고 그러고, 그쵸? 매시브 마이모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공간적인 여유가 있죠. 그 옥상에 설치되는 거하고 여러분들 휴대폰 안에 설치되는 거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트랜스밋 다이버시티 쪽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트랜스밋 다이버시티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다운로드고, 그렇죠? 우리는 업로드가 잘 됐으면 이거 바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다운로드를 많이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우리 휴대폰은 작으니까 결국은 타임 다이버시티, 프리퀀시 다이버시티 이렇게 그런 거 쓰는 거는 사실은 별로 안 좋죠. 그렇죠? 그거는 데이터 그 레이트 희생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뭐 프리퀀시 다이버시티 쓴다는 얘기는 밴드위스를 많이 쓴다는 건데 그건 비싸요. 밴드위스는 경매해가지고 아주 비싸게 사기 때문에 그건 비싸고. 그러면 결국 안테나 다이버시티, 스페이셜 다이버시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방법 중에 리시브 다이버시티와 트랜스밋 다이버시티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우리 휴대폰에다가 안테나를 여러 개 세우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사이즈로 봤을 때는 두 개밖에 못 세운다.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트랜스밋 다이버시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 3D 손해 보는 거 어떡하냐? 손해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또 근데 이렇게 트랜스미션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제 바로 트랜스미션 하지 않았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미소 시스템에서 다이버시티를 얻으려면 여기 H1, H2라는 채널 게인을 미리 알아가지고 X를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H1의 컨주게이트를 곱해서 보내죠. 마찬가지로 H2의 컨주게이트를 곱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뭐라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프리코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다음에 이렇게 수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렇게 잘 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하려면은 이미 늦어요. 그래서 미리 보낼 때부터 뭔가 조작을 해놓는 거죠. 그런데 이 프리코딩 테크닉, 그러니까 트랜스미터에서 뭔가 액션을 하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작업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트랜스미터에서 H1, H2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H1, H2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내기도 전에 채널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프리코딩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CSI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트랜스미터에. 요거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일단 소개한 테크닉의 이름은 이 Transmit Diversity 이 방법의 이름은 Maximal Ratio Transmission입니다. 네, Maximal Ratio Combining 그러니까 Maximal Ratio Combining이 아니라 컴바이닝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곱해서 자연스럽게 어차피 신호는 더해지기 마련이니까 리시버 안테나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컴바이닝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 맥시멀 레이쇼 잡아주는 거를 트랜스미터에서 미리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걸 하려면 H1, H2를 곱해야 되니까 H1 컨주게이트 정확하게 H2 컨주게이트를 곱해야 되니까 CSI를 TX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아느냐? 예,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걸 어떻게 알 거냐? 예. 미리 가르쳐 줘야 돼요. 리시버에서 알아내가지고 야 지금 채널이 이렇게 생겼다, 생겨 먹었다 그런 거를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드백 채널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채널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 이런 거를 알려줄 그런 피드백 채널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테크닉을 쓰려면.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CSIT 즉 Channel State Information이 트랜스미터에 없는데 만약에 없는 상황이다. 어떤 피드백 채널이 없어가지고 리시버에서 채널이 어떻게 생겨 먹었다라는 걸 트랜스미터한테 알려줄 수가 없다.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2x1 지금 시스템인데 즉 트랜스미터 안테나가 두 개인데 그때 다이버시티 오더 2를 우리가 얻을 수 있냐? 다이버시티를 오더 그러니까 다이버시티 게인을 2를 얻을 수 있냐? 그러니까 다이버시티 게인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다이버시티 오더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건 아니고 그 리시버 그러니까 기준은 거죠. 리시버 안테나가 두 개일 때 얻을 수 있는 그 다이버시티 효과 그거를 얻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좀 전에는 소개해드린 Maximal Ratio Transmission은 프리코딩 테크닉으로 얻을 수는 있는데 다이버시티 게인을 얻을 수 있는데 CSIT가 꼭 필요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랜스미터가 미리 채널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커다란 부담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나온 것이 사실은 스페이스 타임 코드라는 겁니다. 이름이 스페이스 타임 코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스페이스 타임 코드를 소개하기 전에 이제 그 스페이스 타임 코드 말고 좀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다이버시티를 어치브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보낸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첫 번째 스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그 2x1 미소 시스템입니다. 멀티플 트랜스미트 안테나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잘 있고, 그렇죠? 리시버는 이제 여기 사람 한 친구가 있고, 그리고 채널 게인은 뭐 H1, H2라고 합시다. 둘 다 이제 컴플렉스 가우시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X라는 심볼을 보내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타임 축이고요. 여기는 안테나 축. 그러니까 안테나 축 또는 스페이스 축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마찬가지 얘기니까 스페이셜 다이버시티 또는 뭐 안테나 다이버시티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안테나든 스페이스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매트릭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타임 슬롯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타임 슬롯에는 이 안테나 1에서 이제 X를 보내고 안테나 2는 그냥 꺼두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내요. 그렇다가 타임 슬롯 2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안테나 1은 아무것도 보내지 않고 그 다음에 안테나 2는 X라는 심볼을 보내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first time slot에는 리시버가 뭘 받아요? 그거 뭐 first time slot이니까 Y1이라고 합시다. 이 여기 리시버가 받는 거. Y1은 사실은 뭘 받게 되냐면 H1의 X 더하기 N1. 그죠? 첫 번째 타임 슬롯에서 이렇게 받게 될 거고요. second time slot에서는 리시버는 받게 되는데 뭘 받아요? 어차피 지금 second time slot에는 여기니까 안테나 1은 꺼져 있죠. 안테나 1은 안 보내고 안테나 2에서 x를 보내니까 h2x 플러스 n2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맥시멀 레이셔 컴바이닝 하면 다이버시티 오더 2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죠. 왜냐면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뭐 예전처럼 하면 돼요. 뭐 z는 뭐 h1 컨주게이트에 y1 더하기 h2 컨주게이트에 y2 하면 되겠구나. 아 그러면 이제 MRC 하면은 다이버시티 오더 2를 얻을 수 있다. 뭐 H1이 작더라도 그죠? H1의 정확히 크기가 작더라도 H2는 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다이버시티죠. 그러니까 다이버시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we have diversity. 그렇죠? 다이버시티는 얻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이게 full rate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죠. But not full rate. 무슨 소리냐면 타임 슬롯을 2개 차지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임 슬롯을 2개를 차지하면서 결국은 심볼 뭐를 보내요? x 하나 보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다음 타임 슬롯에 또 x를 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타임 슬롯을 2개를 차지하면서 결국 보낸 심볼은 하나밖에 없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풀 레이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풀 레이트라는 건 뭐냐면, 풀 레이트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풀 레이트라는 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원 심볼을 보낼 때, 그러니까 원 타임 슬롯, 그러니까 원 타임 슬롯에 원 심볼을 보내면 우리가 이제 이걸 풀 레이트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타임 슬롯 하나에 원 심볼을 보내면 이건 풀 레이트이 되는 거죠. 근데 좀 전 거는 어떻게 돼요? 하프 레이트죠, 그죠? 투 타임 슬롯을 사용을 했는데 결국은 원 심볼밖에 못 보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싫어서 우리가 매트릭스를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를 안테나를 여기다 그립시다. 이렇게 그리고 매트릭스를 어떻게 하냐면 x1 0 0 x2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좀 전처럼 똑같은데 여기는 안테나, 그렇죠? 안테나고 여기는 이제 타임 슬롯. 그다음에 여기 리시버가 이렇게 한 친구가 이렇게 있다. 뭐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안테나 1에서 들어오는 건 H1이라는 페이딩, 안테나 2에서 들어오는 건 H2라는 페이딩으로 겪고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irst time slot에는 우리가 받은 신호가 어떻게 돼요? Y1이 어떻게 되죠? H1X1 더하기 N1 이렇게 되고, second time slot에는 어떻게 됩니까? Y2는 H2X2 더하기 N2 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컴바이닝 할 게 없죠. 왜 그래요? 우리가 심볼을 다른 걸 보냈죠, 처음부터. 다른 걸 보냈기 때문에 컴바이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X1이라는 그 심볼은 결국은 다이버시티 오더가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얘는 다이버시티 오더 2를 얻을 수가 없어요. 즉 H1이 심각한 페이딩, 아주 그 크기가 작아버리면 이 X1 그 심볼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이버시티를 얻을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장점은 뭐예요? 이렇게 보낸다면 이 매트릭스의 장점은 요거의 장점은 뭐예요? 이거는 풀레이시죠, 그죠? 일단은 당연히 풀레이시죠. 왜냐하면 타임 슬롯 2개를 차지하면서 타임 슬롯을 우리가 2개를 요렇게 차지하면서 심볼 몇 개를 보내요? x1 하나 보냈고 심볼 x2를 하나 보냈죠, 그죠? 그러니까 2개를 보냈죠. 그러니까 2 타임 슬롯을 사용하면서 2 심볼을 보냈으니까 이건 풀레이시죠. 풀레이시인데 어떻게 됩니까? But no diversity. 그러니까 다이버시티 게인이 1이라는 거는 다이버시티가 없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버시티를 얻을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싱글 안테나 시스템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개의 안테나를 세웠는데 결국은 다이버시티는 못 얻었어요. 대신에 풀레이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뭐 둘 다 이제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대신에 뭐 우리가 뭡니까? CSI를 이용하진 않았죠. 트랜스미터에서. 그죠? 트랜스미터에서 미리 채널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두 모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알라무티라는 사람이 나와요. 알라무티 스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스페이스 타임 코드의 그 가장 초보적인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뭐 그 일반화를 한 거는 알라무티는 아닌데 알라무티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그러니까 안테나 1, 안테나 2, 트랜스미터 안테나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행렬을 이렇게 잡자라고 한 거죠. S1, S2, 마이너스 S2 conjugate,
S1 conjugate. 자, 이렇게 보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가 안테나 축이죠. 여기가 타임 슬롯. 자, 그 다음에 뭐 에너지는 뭐 적당히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도 뭐 에너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expectation of 자 이것을 2분의 2s라고 일단 잡아놓읍시다. 물론 이제 이거 다 이것도 2디멘셔널 시그널링이라고 치고요. 그러니까 S1은 뭐 16km 심볼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게 2분의 2s라고 굳이 놓는 이유는 그 원타임 슬롯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ES로 맞춰놓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타임 슬롯인데 이때 쓰는 에너지가 얼마를 쓰는 거냐면 에너지가 이제 ES를 쓰는 거죠. 그죠? 에버리지 에너지가. 에버리지 에너지를 ES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반반씩 나눠 놓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물론 뭐 QAM 같은 경우는 심볼에 따라서 다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그건 뭐 그렇고 평균 에너지를 ES로 맞춰 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first time slot에 받는 신호는 뭐가 되죠? 자, 그래서 received signal 그다음에 그러니까 first time slot에서 received signal이 뭐 S1을 보낸 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안테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H1 S1 그렇죠? 그다음에 H2 S2 더하기 N1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second time slot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것만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만 봐주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에 H1 S2 conjugate 더하기 H2에 S1 conjugate에 N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아니 뭐 당연하게 뭐 얘가 만나는 채널은 어떤 채널을 겪어요? H1이라는 채널을 겪는 거고 얘는 H2라는 채널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얘는 H1, S1은 여기 마찬가지로 첫 번째 타임 슬롯에서 H1이라는 채널을 만나고 S2는 누굴 만나요? H2라는 채널을 만나죠. 이 타임 슬롯이 하나 지났다고 해서 채널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슬로우 페이딩, 그러니까 엄청나게 슬로우한 채널을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니라 실제로 한 100개, 뭐 1000개 보는 동안 보통 한 100개 보내는 동안은 채널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H1, H2라는 채널이 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H1이라는 채널이 있고 여기 H2라는 채널이 있는데 타임 슬롯이 하나 지나도 결국 채널이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 타임 슬롯이 코헤런스 타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 타임 슬롯보다 코헤런스 타임이 엄청 크기 때문에 채널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first time slot 그 수식이고 이게 second time slot 수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동안에는 채널이 안 바뀌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y 벡터를 하나 이렇게 잡고요. y 벡터를 우리가 뭐 y1 그다음에 y2 컨주게이트로 이렇게 잡아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알라무티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논문을 쓸 때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y2에 컨주게이트를 잡아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수식을 뭐 따라가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노테이션 상으로 요 H를 우리가 채널 매트릭스 또는 뭐 채널 게인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노이즈 벡터가 되겠죠. 주의하실 거는 여기에 이렇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붙였다고 해서 분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때요? 이게 그 어떤 N1이라는 게 이게 컴플렉스 가우시안이면은 이거는 이게 서큘러리 시메트릭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큘러리 시메트릭 하죠. 왜냐하면 얘가 두 개의 가우시안을 그쵸? 리얼 파트하고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는데 그거를 원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도 그 PDF가 바뀔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뭐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편의상 뭐 그렇죠?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로 나눠서 해보면 그 이미지너리 파트 부호 바꾼다고 해서 얘 분포가 바꿔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거 컨주게이트 했다고 해서 뭐 여기서 노이즈의 뭐 분포가 바뀌고 그렇지 않아요. 노이즈는 노이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심볼 벡터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고요. 그럼 리시버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H의 허미션, 뭐 H로 쓰셔도 되고요. 많은 책에 H에 이렇게 dagger라고 읽습니다. 요거 이렇게 그 십자가 표시,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 dagger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십자가 표시는 아니고 약간 네, 이렇게 생겼어요. 예, 약간 그러니까 진짜 그렇네. 근데 어쨌든 예. 그래서 플러스가 아니고 약간 십자가 비슷하게 이걸 dagger라고 읽는데, 뭐 dagger로 쓰셔도 됐고 허미션으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H는 좀 보기가 안 좋은지 사람들이 잘 안 써요. 그래서 H2에 conjugate에서 -H1 뭐 이렇게 되겠죠. 왜 그런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 허미션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conjugate transpose죠. 그러니까 전부 다 conjugate를 다 붙인 다음에 그 row하고 컬럼을 바꿔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죠? 여기서 전부 다 conjugate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전부 다 conjugate 붙이면 H1에 conjugate, H2 conjugate, H2 그 다음에 -H1 이렇게 되잖아요. 전부 다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하면은. 근데 이거를 로우랑 컬럼이랑, 그러니까 요런 순서로 쓰지 말고 요렇게 쓰는 거, 그게 트랜스포즈죠, 그죠? 그렇게 써보면은 바로 이거죠, 그죠? 그래서 H의 허미션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우리가 H의 허미션에 H를 지금 이렇게 곱하면 우리가 뭐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H1의 제곱 더하기 H2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왠지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갖게 해줘. 이게 나왔죠, 그죠? 제가 막 두 개를 붙였다, 뭐 하나를 붙였다 하는 것 같은데, 뭐 사실은 두 개를 붙여도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H1은 컴플렉스 넘버니까 이거 놈이라고 쓸 때, 그러니까 크기를 얘기할 때는 뭐죠? 이 바를 하나를 쓰는 게 맞겠군요. 어찌됐건, 그래서 리시버에서 요걸 갖고 있는 거죠. y 벡터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채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고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리시버에서는 CSI를 항상 알고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뭘 계산하냐면 z 벡터를 계산하는데 H의 허미션에 y 벡터 이걸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H1의 제곱 더하기 H2의 뭐 제곱, 그다음에 S 벡터에다가 무슨 뭐 n 틸드의 뭐 벡터 뭐 이게 나옵니다. n 틸드의 벡터는 뭐 복잡하게 생겼겠죠. 근데 어쨌든 노이즈 텀이 이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가 나오냐면 저기서 그 z 벡터를 우리가 z1, z2라고 이렇게 놔주면 z1은 S1 그 다음에 N1에 틸다로 붙고 Z2는 S2에 자 이런 식으로 뭐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트랜스미트를 할 때 어떻게 보냈었어요? S1, S2죠. 타임슬롯 1에서 그렇죠? 이게 타임슬롯 1, 타임슬롯 그러니까 first 타임슬롯, 그다음에 여기가 second 타임슬롯이었죠. second 타임슬롯에는 뭘 보내요? 뭘 보내냐면 마이너스 S2의 컨주게이트에 S1 컨주게이트 이렇게 보내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내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리시버에서 뭘 얻어낼 수 있었냐면 이런 걸 얻어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S1에 앞에 달린 게 뭐예요? 이게 앞에 있는 게. 요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은 정확히 MRC를 했을 때 생겨나는 게 딱 붙어 있죠. S2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다이버시티 오더 2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됐냐? 풀 다이버시티를 얻었다.
뭐 안테나가 어차피 두 개밖에 없는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트랜스미트 안테나 두 개, 리시버 안테나 하나니까 우리가 다이버시티를 얻어봤자 사실 얼마만큼밖에 못 얻어요. 2밖에 못 얻는 거죠. 그러니까 풀 다이버시티. 풀 다이버시티. 사실은 다이버시티 오더가 2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풀 레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타임 슬롯을 두 개를 썼는데 사실 우리가 보낸 심볼은 몇 개입니까? 두 개죠. S1하고 S2하고. 그죠? 그러니까 타임 슬롯 두 개의 심볼을 보낸 거니까 심볼 퍼 타임 슬롯으로 생각하면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풀 레이트죠. 그러니까 풀 다이버시티에 풀 레이트를 얻었다. 누구 덕분에 얻었냐? 이 행렬 덕분에 얻었죠. 이 행렬 덕분에. 근데 이 행렬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가 채널을 미리 알아야 됩니까? 트랜스미터가? 트랜스미터는 채널을 미리 알 필요가 없어요. MRT는 Maximum Ratio Transmission은 채널을 미리 알아야 돼요. 트랜스미터에서.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미리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스페이스 타임 코드의 경우는 미리 알 필요도 없는데 다이버시티 오더를 얻을 수 있고 더더군다나 그죠? 그러니까 CSIT가 필요 없고 풀 다이버시티의 풀 레이트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왜 이렇게 좋은 성질을 갖는지를 체크를 해본 거죠. 왜 이렇게 스페이스 타임 코드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스페이스 타임 코드로 왜 붙었는지 뭐 뻔한 거고요, 그렇죠? 스페이스하고 타임을 적당히 결합해가지고 뭔가 코드를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스페이스 타임 코드라고 부르는데 처음에는 이제 스페이스 타임 코드는 사실 알라무티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논문을 냈고 Transmit Diversity라는 이름으로 냈고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보면서 논문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런 좋은 성질이 있나, 왜 이렇게 보냈더니 CSIT도 필요 없으면서 다이버시티도 없고 더더군다나 풀 레이트까지 얻을 수 있나, 그 세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지 살펴봤더니 이 행렬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이 행렬은 오소고날합니다. 오소고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컬럼들이 서로 오소고날해요. 그래서 지금 체크해 보면 이 컬럼이 이제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요거랑 이렇게 컬럼이 두 개 있잖아요. 이것의 그 이너 프로덕트를 한번 내적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내적을 할 때 반드시 컴플렉스 그 벡터의 경우에는 그냥 트랜스포즈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벡터 내적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x랑 y라는 벡터가 있으면 이것의 내적 구하라 그러면 x에다가 이렇게 컬럼 벡터, 둘 다 컬럼 벡터요. 둘 다 컬럼 벡터면은 여기 트랜스포즈의 y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내적인데 이게 컴플렉스 넘버로 되어 있는 벡터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허미션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뭐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를 해야 된다고. 그냥 트랜스포즈만 하면 안 되고 가로 세로만 바꿔서 롤 벡터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그냥 S1, S2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S1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대거니까 대거. 여기 이게 대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랜스포즈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어때요? 0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얘랑 이 컬럼하고 어떻게 되냐? 오소고날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오소고날한 S1, S2를 포함하면서 어떤 오소고날한 뭔가 그 우리가 매트릭스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이걸 뭐 굳이 2x2만 할 필요 있냐? 3x3도 한번 해보고 뭐 4x4도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걸 찾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히드 타록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히드 타록이라고 그 AT&T 그 연구소에 있다가 지금 하버드 대학 교수로 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알라무티의 그 어떤 연구 결과를 이렇게 일반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또 멋있게 스페이스 타임 코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스페이스 타임 코드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그래서 3x3 매트릭스에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면 3x3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러한 패밀리들을 다른 연구들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스페이스 타임 코드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스페이스 타임 컨볼루셔널 코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오소고날, 그러니까 지금 소개드린 게 오소고날
그러니까 스페이스 타임 코드 중에 어떤 블럭을 만드는 거니까요. 네. 컨버전 코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OSTPC라고 해요. 네. 그리고 트랜스밋 안테나 개수를 보통 이제 MT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M이 트랜스밋 안테나가 2개일 때 오소고나 스페이스 타임 블록 코드가 바로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 내용이고, 사실은 이건 나중에 이름이 이렇게 붙었고, 네. 실제로 맨 처음에 논문이 나올 때는 그냥 사람들은 다 알라무티가 했기 때문에 알라무티 스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뭐 책을 보던 뭐 논문을 보던 간에 오소고나 스페이스 타임 블록 코드인데 뭐 트랜스밋 안테나가 2개다. 그러면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알라무티 스킴이에요. 예. 같은 이름인데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나중에 그 바이드 타록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바이드 타록이라는 사람은 그 하버드 대학 그 교수로 가면, 사실은 하버드 대학이 그 예일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그 공대가 없는 그 학교예요. 그래서 공대를 학문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 쪽만 있고 공대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공대로 처음으로 간 교수예요. 공대 교수로. 예일 대학은 아직도 공대가 없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